네, 이어서 진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게 제대로 압축된 전략 주식창 김우식 고수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김우식 고수와 저도 오랜만이지만 어제 코스피 시장에도 너무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팔지만 않아도 다행인데 일단 매수를 내줬단 말이죠. 과연 이 폭풍 매도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매도세가 완화됐다라고 보세요? 자신 없습니다, 아직은. 좀 더 봐야 될까요? 솔직히 자신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저는 조금 더 보고 싶기는 한데 그렇죠? 기대는 좀 큽니다. 기대는 저도 커요. 기대는 하는데 확신은 안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약간 균형자적인 자세? 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장이 왜 어렵냐면 장 빠지면 어렵죠. 근데 아예 그냥 계속 빠져버리면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대응하기 좋은데 지금은 장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장 빠질 때 우리 뭐 3천 깨지는 많이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면 또 말이 달라지겠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종목들도 보면 내가 가진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든 아니면 다른 종목이든 누구는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런 게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진짜 균형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확증 편향이라 그러나 심리학적 용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네.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제가 미는 종목이나 좋아하는 종목 누가 욕하면 저도 되게 짜증나거든요. 근데 뒤로는 찾아봐요. 뭔 일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오늘 아마 좋은 얘기도 하고 나쁜 얘기도 할 건데 네.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외국인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왜 이래 어려운가. 뭐 다른 요인도 많겠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외국인 매도지 않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바뀐 거예요. 약간 바뀌었어요. 겨우 그거 산 것 가지고 우리가 뭐 환호할 건 아닌데 진짜 안 파는 것만 해도 감사할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추가적으로 앞으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진짜 여기서 스탑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네. 물론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우리 외국인 매도가 왜 나오나 그러는데 많습니다. 뭐 코로나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지난주엔 제가 경기 침체 관련된 얘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테이퍼링 또 반도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코로나가 제일 중요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외국인 매도하고 코로나를 제가 갖다 붙여서 좀 만들었는데 이게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도가 위쪽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우리 코로나 확진자 추이 주간 평균 명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이제 불거지면서 한번 외국인 매도가 거세게 나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항상 외국인 매도가 톡톡톡 나올 때 보시면은 계속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초부터는 이게 확진자 수가 안 준다는 거. 그 이후부터 외국인 매도 추이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거의 확실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환율하고 갖다 붙여서 또 외국인 매도가 환율과 연동돼서 움직인다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실은 외국인 매도가 나오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측면이 강하거든요. 이유가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계속 외국인 매도는 이렇게 망으로 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음 그림 좀 보시면은 전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어저께 간밤에 미국 시장이 그나마 또 플러스 났던 거는 화이자 덕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밤도 이틀 전도 그랬었고 요게 컸거든요. 화이자가 이제 완전 정식 승인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긴급 아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대단한 담대한 시험을 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싱가포르입니다. 둘 다 확진자 수가 지금 뭐 확진자 수를 떠나서 이 백신 접종률이 70~80%에 가까워요. 영국은 보니까 뭐 며칠 전에도 축구장에서 수만 명이 다 마스크 없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는 지금 위험하다 그러는데 뭐 위험 지구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함께 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통계치가 있는데 올해까지 싱가포르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가 50명입니다. 그것도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에요. 작년에 독감 사망자가 800여 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해서 자영업자들 다 망으로 가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질본에서 하는 얘기가
위드 코로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빠르면 뭐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아래쪽에 한국 보시면은 지금 베트남 쪽은 심각해요. 우리 한국 보시면은 1차 접종까지 보시면은 51%가 지금 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접종 속도로 보면은 한 9월 말에서 10월 넘어가면 한 7, 90%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아마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국인 매도는 뒤로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합리적으로 맞잖아요. 네. 또 우리 또 종목 투자 입장에서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 어제 강하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요게 물론 그 전에 해먹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먹을 건 좀 적을 수는 있지만은 리오프닝 관련주는 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네. 또 하나 이제 왜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반도체 관련 섹터 매도가 많았죠.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쪽을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매도를 추이를 좀 보시면은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일 겁니다. 확실히 줄었어요. 예. 요게 8월 10일부터 해서 급격하게 나오다가 13일 넘어오고 17일 딱 넘어오면서 SK 하이닉스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순매수로. 삼성전자는 물론 매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대폭 줄었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반도체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매도라 그러면 SK 하이닉스 팔아야지.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반도체 관련 매도는 이제 일단락된 게 아닌가, 1차적으로. 네. 또 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 그러는데 겨울이 오면 봄도 오는 거죠. 이 가격대면 팔 만큼 팔았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예, 상당 부분 팔았고 또 국내도 세력도 한번 출하를 해본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상황에서 지금 어제 대규모 투자 아우. 소식이 나온 거예요. 요즘 말로 플렉스라 그래요. 예, 반격입니다. 반격. 통 큰 투자. 대반격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이정 회장 나오면서 우리 예상했던 게 뭡니까? 이런 거 나올 거라 봤잖아요. 근데 이정 회장은 가석방 딱 뜨면서 그날 빠져버렸거든요. 김이 탁 새버렸죠. 근데 어차피 이런 게 나올 건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가석방 딱 되는 날에 딱 발표하면 쏙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을 두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어제 그것도 장 마감 직전에 나와서 관련주들이 장 마감 직전에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요 투자 자체가 굉장히 또 규모 자체가 큽니다. 지금 이미 뭐 앞선 시간에 다 나왔죠. 240조 원, 국내 180조 얘기 나온 걸로 봐서는 관련주 삼성전자는 이번에 그 8만 원이 무너지면서 아픔을 좀 겪었는데 일단은 8만 원 추라인 다시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는 그때 가서 보자고요. 왜냐하면 이 사실 지지점이 8만 원이었는데 이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보통 차트로 보면 지지점이 무너지면 다음은 그게 저항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8만 원이 중요합니다. 일단 8만 원 정도까지 트라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외국인의 네. 매도가 확실히 어제는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잖아요. 안 들어오죠. 아니, 언제까지 그럼요. 기다려야 될까요? 글쎄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면 점점 옅어지다가 플러스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반도체 관련 투심은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7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온 외국계 그 국적을 보면 영국계가 많아요. 보통 영국계면 헤지펀드 쪽이 많습니다. 얘들은 단기적인 리스크를 되게 싫어해요. 아, 이게 뭐냐면 환율 그리고 테이퍼링 이런 걸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테이퍼링 관련된 리스크도 옅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밤에 미국 시장 올라온 것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 FMC 의사로 공개가 됐을 때 딱 보면은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그 당시에 조금 테이퍼링을 좀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는데 누굽니까? 델라스 연 총재입니까? 이 양반이 또 약간 늦추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다가 좀 약간 심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그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네. 그게 하루짜리죠.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왜 온라인을 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거기서 이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당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기대가 있는 거죠. 그 컨센이 시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 매도는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 반도체, 코로나, 경기 둔화, 뭐 테이퍼링 등등 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매도 세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네. 이제 이런 부담들은 그 앞으로도 그 테이퍼링 관련된 긴축 관련 금리 인상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좋아지기는 좀 힘들다. 다만 분명히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반등은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까지 가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테이퍼링 긴축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반사적으로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 섹터들의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공통적인 키워드가 낙폭 과대, 반도체 낙폭 과대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 낙폭이 컸잖아요. 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아마 한 1, 2주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 잘 갔던 2차 전지나 바이오 쪽에서는 어제 딱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 수급이 삼성전자, 뭐 소부장이라든지 경기 민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렇죠. 확실히 올려 세우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힌트를 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봐야 하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볼까요? 제가 뭐 지난주 매주 이제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약간씩 변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게 그동안의 어떤 기조에 좀 변하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게 급락 나왔잖아요. 크래프톤 급락 나오고 바이오 백신 관련주 급락 나오고 2차 전지가 흔들렸는데 2차 전지가 사실 할 말이 많죠. 요 부분이 지금 우리 그 제가 보여드리는 표준 포트폴리오에도 삼성, SDI, 대주, 첨보 지난주에 제가 딱 찍어드렸던 게 SM하고 첨보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이틀 전부터 흔들렸던 게 LG화학이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요건 실수라고 보면 돼요. 지금은 실수로 보는데 실수가 2번, 3번 반복된 우리가 뭘로 봅니까? 실력으로 봐요. 그다음부터는. 지금 증권사에서 아직 목표가를 내린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증권사 목표가를 내렸는데 딱 하는 얘기가 멀티플을 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주 반복이 되면 실적을 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0% 정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 비용이 지출되면 그때는 까야 되잖아요. 해서 목표가를 좀 깠는데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의심을 받고 있고 어제 갑자기 또 LG 그 다른 종목도 빠졌거든요. 왜 빠졌던가? 그냥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폭스바겐 그 전날 뭐가 빠졌는데 이제 불만 좀 나면은 그게 배터리인지 뭐 원인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고 때문에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만 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쫄았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쉴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또 관련된 백신주 이런 쪽도 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2차 전지가 정말 잘 갔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조정 하루 이틀 나왔다고 해서 담아볼까 하기에는 조금 더 투심이 쉬어갈 수 있다. 지금보다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정된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리오프닝 그다음에 반도체 등등의 종목들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들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올랐던 종목들 쉬지 않습니까? 그냥 최근에 2차 전지 네. 들어갔는데 어쩌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바로 옮겨 타세요? 아니요. 롱텀 투자는 괜찮아요. 롱텀 투자 오히려 지금 이런 조정이 나올 때는 2차 전지는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정말 좋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장 섹터가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2차 전지, 전 엔터 쪽. 요런 정도 빼고는 성장 섹터 저는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섹터를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조금 쉬어갈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 여전히 뭐 삼성, SDI, 대주전자재료, 첨보 자기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이런 기업들은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쉬어갈 수는 있다.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쉴지는 이번 주 보시면 알 것 같고 전기전자에서 제가 원익 IPS나 KH바텍을 좀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 반도체 쪽을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원익 IPS는 장비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업종이 되어 있고 어제 9% 뛰었거든요. 마지막에. 또 거기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또 지초가 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은 있지만은 관심은 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집어넣고 네. 그리고 그 덕산 네오룩스나 KH바텍도 다 삼성 관련주예요. OLED 지금 제가 살짝 걱정했던 건 뭐냐면 반도체가 지금 뭐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좀 불안한데 거기다가 스마트폰 쪽도 불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 조금 불안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판 보니까 뭐 대박으로 봐도 되나요? 사전 때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저는 폴더 3는 아직 모르겠어요. 좀 무거워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싫은데 플립 3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 내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디자인이 깜빡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 아마 선호하시는 분들로 깜빡 넘어갈 정도인데 이 정도라 그러면은 이제 물론 거기서 돈이 많이 삼성전자 남지는 않을 거예요. 남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 폼팩트를 바꾸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의지는 통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에게도 좋지만은 그 관련된 부품주들, 뭐 KH바텍도 있고 내장 외장 다 있지 않습니까?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OLED 관련주지 않습니까? 아이폰 신제품 나오잖아요. 이게 OLED가 대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리고 KH바텍 같은 경우도 어제는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은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또 어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엔터주가 또 뛰었잖아요.
예. 끝도 없이 가네요. 끝도 없어요. 지금 이거 제가 5월 초에 말씀드린 종목이고 SM이 빨간색이네요. 예, 지난주에도 빨간색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슈가 계속 발생하니까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더 집어넣었지만은 이 K-팝 그 코로나 회복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코로나 시대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 지금 SM의 모멘텀이라 그러면 M&A 모멘텀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기업 실적, 스프라이즈 나온 실적 2, 4분기가 275억 나왔어요. 말도 안 되거든요. 콘서트 한 방도 안 했는데 이걸 가면 펀더멘탈로만 해도 대충 10만 원 선이 보여요. 간다는 건 아니에요. 보인다는 거지. 네. 그러면 SM이 대장주로서 계속 움직이면 하이브 실적은 멀쩡하겠습니까? 다 좋아. JYP도 3분기에 뛸 거고 YG도 블랙핑크 복귀하잖아요. 네. 얘들은 지금 뭐 코로나 시대든 아니든 모두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보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현대건설이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동국제약을 좀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철강주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활발해요.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미국에서 부양책 통과 안에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뉘앙스도 좋아요. 그래서 동국제약 차트를 혹시 볼 수 있습니까? 그 차트 자체가 굉장히 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데 낙폭이 굉장히 커요. 낙폭도 크고 또 실적은 또 워낙 좋은데다가 이런 걸 감안하면 뭐 현대건설이든 현대제철 특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네. 뭐 콘텐츠주도 사실 이번에 박살났거든요. 근데 지금 디즈니 얘기 나오고 또 마침 키스트 같은 경우는 SM 자회사예요. 또 에이스토리도 어제 폭등이 나왔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신작이 나옵니다. 이런 걸 감안하면 그동안 고생했던 컨텐츠 관련주. 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강력한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싸하게 다 죽었던 종목들. 이런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가 한 1, 2주 정도는 더 네. 진행될 것 같다. 요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철광석 가격 급락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주 괜찮습니까? 중국 쪽에서 감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걸 감안하면 또 우리 후반 가격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악재와 호재가 있지만은 그게 가격이 많이 반영됐거든요. 동국제약 차트 아까 뭐 혹시 나오면 볼 수도 있는데 네. 차트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네. 동국제강 차트. 네. 네, 나중에 고점 뭐 대비 꽤 많이 밀렸거든요.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런 우려들이 반영돼 가지고 오버슈팅했던 게 다 지금은 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 감히 목표가에 대해서 언급을 나오네요. 네, 동국제강. 네. 그때 날아갈 때 얼마나 진짜 심했으면 진짜 증권사 목표가 못 따라갈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좀 불리한 부분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다 반영이 되고 네. 지금 후반 가격도 올라가고 또 경기 또 부양책 또 나올 것이고 낙폭 과대 순환매 메리트도 있고 이런 그 점을 감안하면은 이제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반등이 진행된다고 해요. 지금 반등이 진행되는 종목군들이 다 고점을 벗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정 부분 한 1, 2주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즐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들을 쭉 살펴봤으니까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시장 대응 전략 좀 압축해서 세워주시죠. 짧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 괜찮습니까? 편하게. 네. 왜냐면 이제 대응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종목으로 다 풀어주시긴 하셨잖아요. 다 녹아 들어갔죠. 다 그 힌트가 있어요. 네, 네. 제가 한 그 6월부터 현금 비중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박아 놓았어요. 근데 제가 현금 비중을 넣으니까 장을 안 좋게 보느냐? 뭘 안 좋게 봅니까? 아까 현금 비중 10에서 20% 있죠. 안 좋게 보느냐? 이걸 뒤집어 보면은 주식 비중이 얼마입니까? 80에서 90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겁니다. 지금 장에 내 주식 비중이 7, 80%다 그러면 공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현금 비중을 두는 이유는 이번에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뭔가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 하반기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변동성에 대비한 현금은 조금이라도 계속 있는 게 좋다. 줄였다 내렸다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가져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장이 좀 불안하면 확 줄입니다. 제가 이제 뭐 같이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제가 혹시 아침에 매도하고 오후에 다시 매수하더라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조울병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후에 다 팔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다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당히 좀 그
포트폴리오 공격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자세가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롱텀하게는 아까 우리 포트에도 보셨겠지만은 실적 그 모멘텀이 센 종목은 가져가야 돼요. 자기 회사의 코어가 살아있는,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종목은 무시하고 롱텀하게 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올라오는 종목군들, 아까 단기 키워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낙폭과대, 경기민감, 리오프닝, 반도체 포함될지 안 될지 이건 모르겠어요. 조금 더 봐야 되고, 이런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오면 일정 부분은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요거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반등이 나오면 그때 반등 나오고 나서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8만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아마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금 비중,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금 비중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공격적으로 하자. 예, 균형자적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는 그 낙폭과대, 경기민감, 리오프닝 관련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아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 들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았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거든요. 올라올 때 약간 저는 비중을 약간 줄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네. 부분은. 대신에 실적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줄일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경기민감 섹터, 경기 조금만 또 둔화 얘기하면 또 꼬꾸라질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이클만 타시고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롱텀하게 가자. 그러니까 중기와 단기를 좀 구분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진짜 전략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